미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 그러나 결국엔 음모론자가 돼버렸어요. 당시에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현실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계속 그 이물질에 대해서 정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의구심은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아. 이제 그걸 지키지 않은 곳에다가 물어보니 맨 변명만 일관하고 있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정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예, 도대체 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동일제조번호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는지, 예. 그리고 결정 내린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아하. 그리고 어떤 백신이고 제조사는 어딘지,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 또한 반드시 저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주무부처 장관이기도 하고 당시에 질병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이 유족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목이 부러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 인정을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은데, 대통령도 사과하는데 국민들한테 예. 이거는 자기가 총사령관으로 일선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총사령관 호칭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목에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예. 국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소수가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예. 그걸 매몰차게 지금도 피해자들 만나서 의원들 앞에서는 얘기합니다. 피해자들 만나서 대화하고 예. 피해 보상 확대하겠다. 국회에서는 사과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여지까지 분향소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관료가 없습니다. 예? 질병청에서 그렇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인과관계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피해 국민들한테 억압하고 있고 정말 악성 민원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억울하고, 분명히 저는 이 잘못된 부분, 이 백신 접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물질뿐이 아니라 예. 접종하면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한 30대 이하 예. 사망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아영아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을 해서 그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고 사망을 했는데도 국가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의구심을 좀 풀어줘야 돼요, 국가가. 그러네요. 그래야 다음 팬데믹에도 국가를 믿고 저희들이 정책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런 상태에서 국가 시스템을 믿고 누가 백신 접종하겠습니까? 정은경 장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거 대응 잘했다는 이유로 장관까지 오른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코로나 방역 대책이었는데, 과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실지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회장님이 이 가족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시잖아요. 다른 가족분들, 피해자분들도 만나시는데 가장 그 자주 접하는 그런 백신 피해 유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이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뇌출혈이나 네. 심근경색, 그리고 중증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추신경, 말초신경, 신경계통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계통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사지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너덜너덜 거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상태로 직장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잘리고. 저기 못하죠, 생활을. 뭐 말씀 나온 김에 뭐 이 21살 군인이 예. 군대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뇌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다 못해서 백병원에 서울 백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했고 그리고 의과사 제대를 했어요. 예. 10월달에 예. 백신은 6월달에 맞았고. 근데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하니까 회사를 다녀야 돼서 회사를 들어가면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리냐 그러니까 실신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예. 금방 얘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서 접종한 건데 이 정말 아들 같은 제 아들보다도 어려요. 예. 근데 이런 아이들이 국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뭘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국가가 보호하고 제대로 좀 치료해서 전문가로 아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음압병실 인테리어에서 막 돈 들이고 병실 맞아요. 내놓으라고 해서 예. 전문가 투입시켜서 치료해서 그동안 일 못한 것까지 월급까지 줘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아, 왜 국가 정책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이렇게 홀대를 하는 거예요? 같은 세금 내고 이게 너무 차별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은 죄인 취급했어요. 맞아요. 근데 접종에 참여한 사람은 홀대하고 코로나 백신 걸린 분들은 물론 생명이니까 살려야죠. 예.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예. 기준점을 잡았을 때 보면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음모론자가 됐고 음모론자요? 아니 백신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질병청이 나와서 저 사람 백신 부작용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하지 말라 그래도 먼저 나와서 방송을 해요. 백신 부작용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강원도에 고3 학생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했는데 그거 백신 부작용 아닙니다. 어머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질병청에다도 얘기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한다는 치명률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 어떻게 부작용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의 도가니로 밀어넣고 국가가 대답은 없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너무 비열했고 너무 잔인했어요. 이게 앞서 이물질 이 백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 얘기까지 하면 진짜 음모론자로 몰릴까봐 그 얘기를 못했었는데 사실 그 피해자 가족들 모임 안에서는 이물질 백신 얘기가 이전부터 좀 있긴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정부하고 소통하는 단체라고 하니 네. 코진의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에서 현미경으로 이영미 그 전문의가 그 현미경으로 미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 그러나 그 결국엔 음모론자가 돼버렸어요. 당시에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현실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오. 뭐 살아서 움직이는 미생물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철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샤시 그 재질이야 철분 샤시 스테인레스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집회도 같이 참여를 하자고 했는데 네. 국가가 저 음모론자라고는 오명을 씌워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제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괜한 의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피해자 쪽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직까지도 투병 중인가요, 아드님이?
네. 지금도 월, 수, 금을 재활 병원에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있고요. 예. 날씨가 좀 안 좋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재활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게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자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인과관계 평가로 끝나지만 네. 중증자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병원비를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 평가를 오늘 것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것까지지 그 내일 거는 다시 또 피해보상 또 해야 신청을 되는 또 거죠. 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 특별법에 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중증 피해자들이 지금 2만 250명이나 되는 중증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제가 느끼는 그 피해자 수는 그거보다도 두세 배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딪혀 보니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입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지금 그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네. 이게 국가가 좀 전향적으로 이분들 억울한 부분들, 그리고 이 억누르고 있는 이 울분들을 국가가 역할을 다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드님 사진을 보면은 그 작업치료사로서 이렇게 또 뭐 발표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보면 낚시도 하고 등산도 했던, 같이 여행도 이게 아버님하고 같이 가셨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마 선하실 건데 병실에서 이렇게 막 구토하고 힘들어하던 초기의 상황들, 기록들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건강했던 아들이 이게 지팡이와 같은 게 없으면은 그리고 또 같이 옆에 보조인이 없으면은 걷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모습이네요. 이게 참 현실인 거예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고 내 아들인데, 근데 또 다른 가족분들도 똑같은 경우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보니까 치료 문제도 치료 문제지만 생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간병 부담으로 가족이 또 붕괴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장기간 참 간병을 하고 이것도 투병을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오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많이 또 보셨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네. 사실 한 분, 두 분 피해 사례를 들을 때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남편이 남자가 그 2,802명 중에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한 남자들이 많다는 거였었어요. 예. 그게 사망의 수치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들이 많이 사망했는데, 예를 들어 검단에 있는 어떤 피해자는 싱크대 공장을 차려서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막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그 이튿날 응급차 부르라면서 뛰어내려가서 구급차 타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머리를 박고 사망하셨어요. 어머머머머. 그러다 보니 전세집도 다 날아가고, 결국엔 애들한테 세금이 들어올까 봐 애들 둘 데리고 파산 신고하고 친정으로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또 광명에 있는 뭐 9살, 7살, 3살짜리 아이들을 둔 가장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손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필수였고, 그렇죠. 그래서 접종을 하고 7일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애들을 데리고 울산 친정으로 이사를 가고 아유. 또 한 분은 광주에서 백신 접종하고 나주에서 백신 접종하고 신랑이 사망해서 아이들이 백신 접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따돌림을 해서 그거를 예? 인제로 언니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애들 전학을 시키고 이런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는 어디 친목계라든가 친구들 동창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니 가서 아이- 설명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이 괜찮냐는 물음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고 그런 인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에요. 사회생활도 못하겠고 그리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됐고 이제 식구들도 형제들도 어떻게 보면 먼 옛날이라 그만해라. 너 할 만큼 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저는 해결된 게 아니라 예.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한테 정말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네. 치료만큼은 국가에서 해줄 테니 안심하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낫는 게 최선이다 라는 것을 꼭 좀 약속을 지켜주고 싶어요. 지금 참 지난한 싸움들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시작으로 해서 정권이 지금 2번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도 지금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정부는 좀 다릅니까? 좀 대응하는 게 그래도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혹시 좀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까? 체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단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 예. 지키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선 때 분향소 찾아와서 1호 공약으로 국가 책임제 약속했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도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국가 책임제 약속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뭐 탄핵 국면이 됐고 이재명 당 대표 때 특별법 발의가 이제 이루어졌고. 예. 하지만 그 대통령이 돼서도 모든 사회적 참사 피해자분들을 전부 용산으로 불러다가 사과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예. 저희 코로나 백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국민 피해자들을 갖다가 대할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은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버린다면 정말 국민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국가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주무부처 장관이 정은경 장관이니까 이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본인이 직접 대통령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아니면 언급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은경 장관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주무부처 당시의 수장으로서 이 책임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입을 열 때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만나겠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권리와 모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 떠넘기고 네. 본인들은 국민들을 지키겠다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고 지금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이지 이 백신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작용은 존재했고 그리고 정부의 부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서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문책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드님의 꿈은 뭐였었습니까? 작업치료사로 열흘 일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병석에 누워 있었던 거잖아요. 아들은 저하고 이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제가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예. 휴일이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이나 뭐 5일 근무, 뭐 4일 근무 얘기하듯이 그 전에는 일요일 날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더군다나 뭐 그때는 일요일 날도 공고리가 출하가 됐습니다. 레미콘이. 공고리 예. 그래서 콘크리트 레미콘. 그래서 일요일 날도 그 일 나가고 예.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갑자기 뭐 비가 오나 또 양생 기간이 있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있을 때는 그럴 때 외생 변수로 쉬는 거죠. 지용아 어디 뭐 놀러 갈래? 그러면 이놈 자식은 그래요 아빠 가요. 그러면 아빠 어디 갈까? 그러면 아빠 낚시 좋아하시니까 낚시 가요. 그래서 낚시를. 네, 그래서 아이가 참 착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공부하라고 등 떠밀었던 게 참 내심 그 놀아야 될 때 놀지 못하게 하고 좀 피곤하다고 할 때 등 떠밀어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냈던 게 지금에 와서는 좀 후회스럽습니다. 이 애엄마하고 해서 요양병원이나 하나 차려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애엄마도 작업치료사니까 곧 좋아질 거라고 믿고 또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회장님이 또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아드님한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젊은 혈기에 정말 아빠는 이렇게 뛰고 있지만 본인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지까지도.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만해 아빠 이제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뒤돌아서서 제가 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만하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저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게 보통 열정 가지고는 힘듭니다. 저도 뭐 회사를 뭐 두세 번씩 관두면서 이렇게 다녔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특별법 제정할 때는 한 달 휴가도 냈고 그러면서 또 직장을 잃어가면서 특별법 제정할 때 의원실에 다녔고 말씀드렸지만 저만 바라보고 있는 눈빛들을 잠이 안 옵니다. 집에 가면. 그리고 이렇게 이 아픈 상처들을 이렇게 들춰내면 이런 상처들이 좀 이런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으려면 또 며칠이 또 걸립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렇게 다니면서도 친구들이나 또 친목계나 제가 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는 정말이지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그리고 또
인과관계를 좀 인정해서 네. 좀 사과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 아빠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빨리 완쾌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빠하고 낚시 가자, 지용아. 그러네요. 낚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회장님이나 피해자분들이 지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그 이물질 백신하고 이게 특별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네. 전번에 이제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질병관리청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예. 네, 그 철회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좀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 그 특별법 심의를 즉시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인과성 평가 범위를 좀 확대하고 인과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특별법은 발의가 됐으나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은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전문위원들에게 그때부터 지금도 전문위원들 영역이다라면서 전문위원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백신이 터지면서 그 피해 보상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은 예. 처음부터 한국 사회보장 법학회에서 연구 용역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입찰 방식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예. 거기서 대법원 판례 기준에 사회 규범적 판단을 해라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고려대학교하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두 번째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사회 규범적 판단을 하고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인과관계 평가를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 폐기하면서 질병청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뭐를 압니까?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시간을 또 끈 것은 기존 전문위원 변호사에게 있었던 변호사에게 정경 질병청장이 예.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때 당시에는 정경 질병청장이 아니라 그 지영미 청장이 이제 연구 용역을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예. 로고스의 그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주고 맡겼습니다. 근데 그 용역 보고서는 정말 청부 용역 보고서였습니다. 예? 그래서 질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법 취지도 질병청장은 이해를 못하고 간담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참. 그리고 이물질 신고 1285건 미보고 그리고 네.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 접종 지속 유효기간 경과 2703회분 접종 경위를 전면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물질 백신 접종 경위와 매뉴얼 미준수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예. 왜 누가 어떤 경우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지 이거는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수조사, 정보공개, 그 독립 검증기구 설치로 재발 방지 대책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백신 제조 생산업체도 밝혀야 되고 그 기업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를 붙잡고 저희들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되는 피해자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은 어떤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즉시 피해자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냥 언뜻 들어도 사실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게 진상규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던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각 부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물질 백신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계속해서 존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면서 이건 역시도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질병청의 이거 항소 문제들, 이거 이미 검찰에서 항소 포기했던 문제들이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무부처 장관인 정은경 장관이 이 상황 제일 잘 알 테니까 질병청이 그 바로 밑에 기관이니까 항소 포기 문제도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이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꼭 이 관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 엄티브는요 오늘 김두경 회장님 모셨습니다만은 코로나 백신 문제, 코로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더 앞으로도 이 주제를 다뤄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